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 단 하루아침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심지어 그 돈이 벽지보다도, 심지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켜줄 불쏘시개보다도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면 말이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끔찍한 비극은 놀랍게도 불과 100년 전 독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너무나도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참담한 비극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때 평범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해지고 위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 과거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지 강력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먼 옛날의 잔혹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제든 마주할 수도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악몽에 대한 섬뜩한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918년, 4년여간 이어졌던 기나긴 1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끝났을 때 패전국 독일에게 남겨진 것은 승전의 환호 대신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와 함께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승전국들은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독일 경제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죠. 전후 복구라는 막대한 과제와 함께 승전국들의 계속되는 배상금 지급 압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당시 독일 정부는 한 가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당장의 급한 재정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조심스럽게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쉽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베를린의 중앙은행 인쇄기들은 밤낮 없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새 지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돈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았겠죠? 하지만 정부 관료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는 깊은 고뇌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무분별하게 찍어낸 돈이 정말로 독일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당시 독일 국민들 역시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불안한 시선과 함께 깊은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돈의 가치마저 흔들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그들의 눈에 새롭게 발행되는 지폐들은 희망보다는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의 상징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그저 종이조각이 되기 시작한 비극의 서막이었죠.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돈을 찍어내는 마법은 결코 독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죠. 처음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지폐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사람들은 잠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가는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죠. 마치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자신들의 일상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상점 진열대의 가격표는 매일 아침 달라졌고 심지어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바뀌는 일도 허다했죠. 오늘 사려던 빵 한 덩이가 내일이면 2배, 모레면 4배로 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마르크화가 잠시만 지체해도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월급을 받자마자 물건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월급을 손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지폐를 담기 위해 수레나 유모차를 동원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죠.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 가득 돈을 싣고 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돈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돈의 본질적인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그저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돈 뭉치를 가지고 탑을 쌓거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죠. 어른들은 농담처럼 이 벽지보다 돈이 더 싸다 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죠. 추운 겨울, 난방을 위해 벽에 붙은 벽지를 뜯어내거나 심지어 돈다발을 아궁이에 넣어 불을 지피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일해 모은 저축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은행 계좌에는 숫자는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허망함만 남았죠. 돈이 불쏘시개나 벽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순간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마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상인과 격렬하게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굶주림에 지친 이들의 눈빛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초점 없는 눈빛은 이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의 노력과 땀이 담긴 돈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절망감은 그 어떤 전쟁의 상처보다도 깊게 영혼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붕괴는 곧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죠. 사람들은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돈은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니었죠.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죠. 과연 이 독일 국민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순히 경제적 파탄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비극은 어떤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을까요? 네,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민들은 일상이 통째로 파괴되는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 들고 있던 지폐의 가치는 또다시 반이반 토막이 나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돈뭉치를 블록 삼아 성을 쌓으며 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지폐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수단이 아니게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난방조차 쉽지 않던 추운 겨울, 사람들은 벽에 바른 지폐를 떼어내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땔감보다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혹은 낡은 벽지 대신 지폐를 덕지덕지 붙여 벽을 도배하는 기상천외한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일궈 저축한 돈이 고작 불을 피우거나 낡은 벽을 가리는 용도로 전락해버린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비극적인 현실 아니겠어요?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술에 가득 지폐를 싣고 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심지어 상인들은 물건 값을 매일, 아니 매시간 단위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오전에는 빵 한 덩이에 100만 마르크였던 것이 오후에는 200만 마르크로 껑충 뛰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사람들은 급히 돈을 받아 시장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돈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죠. 상인과 손님 사이에서는 격렬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사회 전반을 뒤덮었습니다. 돈이 가치를 잃자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사라졌고 사회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과 함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깊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과 절망 속에서 독일 사회는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정부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무너져 내리는 경제와 사회를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했습니다. 마침내 1923년 11월 독일 정부는 화폐개혁이라는 고육지책을 단행합니다. 기존의 무가치해진 마르크화를 폐기하고 새로운 화폐인 렌텐마르크, 즉 담보마르크를 발행한 것이죠. 이 새로운 화폐는 토지나 산업 자산에 대한 담보를 바탕으로 발행되어 사람들에게 다시금 믿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화폐 개혁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수십억 마르크가 1렌텐마르크로 교환되는 충격적인 교환 비율이었지만 사람들은 드디어 안정적인 화폐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매일 치솟던 물가는 진정되기 시작했고 시장의 혼란도 점차 수그러들었죠. 사람들은 다시 물건을 사고 팔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안도감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폐 개혁은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 저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산층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그나마 모아두었던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면서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어야 했죠. 이러한 경제적 절망감은 독일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존 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은 점차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 붕괴가 단순히 경제적 고통을 넘어 한 사회의 정치적 미래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돈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독일 사회는 과연 이 끔찍한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부는 마침내 이 끝없는 혼돈을 수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렌텐마르크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화폐는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발행되었는데요. 이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돈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초인플레이션은 멈추는 듯 보였고 사람들은 한숨 돌리는 듯 했죠. 하지만 깊게 파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부와 기존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고 경제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휴지 조각이었던 돈이 오늘은 다시 가치를 가진다고 하니 과연 이 상황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저축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혔고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도 위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 혼란을 틈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중에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선동적인 언변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정치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초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도덕적 기반과 인간의 존엄성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십억 마르크가 빵 한 조각과도 바꿀 수 없게 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평생의 노동과 땀으로 일궈낸 저축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절망감은 그 어떤 재앙보다도 참혹했을 테니까요. 돈의 가치 붕괴는 단순한 주머니 사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신뢰를 산산조각내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 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사라질 때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이자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년 전 독일의 비극은 과연 먼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넘어 우리의 삶과 저축,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과거의 잔혹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고 돈의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지식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삶과 미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주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